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직접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네, 얼마 전 한 부산에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 여기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하.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가보겠습니다. 네, 한 건물에서요.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현관문을 두드리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바쁘시네요. 네, 그때 한 집에서요. 지금 보행기를 끌고 나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죠. 거동 불편하세요. 네, 이 남성은 할머니에게 건물 지금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어머. 대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아이고. 할머니 혼자서 대피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허. 이 남성요, 할머니를 도와주다가 혼자서는 대피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바로 이렇게 들쳐업고 냅다 뛰기 시작합니다. 어머. 그리고는요, 계단으로 내려와서 할머니를 1층까지 무사히 내려드렸는데 어머. 무려 13층을 계단으로 내려드렸다고 합니다. 13개 층을 내려온 거에 없고 들쳐 없고 어르신을. 근데 저 남성분에게 문 두드리고 했던 저 남성은 그러면 할머니 손주분이신가 보네요. 박성배 변호사님. 가족이나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 할머니를 등에 업은 남성의 정체 바로 경찰관이었습니다. 어머. 지난달 15일 새벽 4시 30분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납니다. 이 경찰관이 불난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13층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움직일 수 없다. 이 경찰관은 곧바로 할머니를 등에 업고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오게 된 어머, 것입니다. 세상에 경찰분이셨어요. 근데 아무리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몸이 막 강철로 된 슈퍼맨이 아닌데 어떻게 13개 층을 업고 내려와요, 최정화 기자님. 세상에. 네, 이번 일에 감동을 받은 할머니가요. 가족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직접 부산 경찰청에 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요? 올해로 87살인 이 할머니는요. 세상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요. 네. 저는 고령인데다 몸이 불편해서 이 보행기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또 당시 엘리베이터는 이미 작동 불가였다. 그렇죠.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 포기하다시피 있었는데 형사님이 나타나서 저를 업고 13층에서 1층까지 내려왔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서요. 혼자 걸어 내려오기도 긴 그 계단을 형사님은 저를 업고도 조금도 힘든 내색 없이 오히려 업힌 저를 걱정하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셨다. 글로나마 감사 인사를 적는다라는 이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화재가 났으니 아파트에서는 안내방송 나왔겠죠. 지금 화재가 났고 실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대피하세요. 근데 저걸 집에 댁에서 최재문 교수님, 저 어르신은 듣고도 어머 어떡하지? 나는 근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누가 문을 두드린 거잖아요, 세상에. 바로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문을 두드린 건데 본인 힘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머, 보여 세상에. 봤지만 보행기를 끌고 지금 나오시잖아요. 이 할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며느님이 네. 글을 또 올렸어요. 그 며느리가 올린 글에 보면 지난해 고관절 골절 사고로 어머. 수술을 받으셨다고 아이고, 해요. 아이고. 그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보행기에 의지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유, 세상에. 근데 저 상태로 계단을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문제는 평지야 저걸로 걸어갈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13층에서 밑에 층까지 내려갈 수 없고 또 하나 문제는 할머님이 저기서 혼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집에 가족도 없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 경찰관이 보고 그런 상황을 인지한 다음에 할머니를 들쳐업고 13층이나 되는 계단을 내려왔으니 며느리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고맙고 이런 경찰관님께서 든든하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습니다. 세상에. 저 어르신 진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순간 오만 가지 생각 다 드셨잖아. 지금 불은 났는데 나는 혼자고 거동은 불편하고 정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정말 뭔가 기적 같은 소리였을까요? 저희가 그 어르신 얘기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다 나가버리고 없는 기라. 어느 분이 오실 때, 그래, 업잡고 이래. 그래, 아유, 나 안 남는다. 괜찮다고. 이래 하니까, 막 덜렁 업고, 가장 내려가는 게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하면서 내려달라 그렇게 안 내려주는 게라. 자기 가방 끈을 꼭 잡으라고.
그래서 저까지 없고 이제만 내려왔어요. 전화를 하니까 내가 너무 고마웠다고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마음이 아파갖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 내 아이라도 어떤 사람이 있어도 할머니 다 안고 댕기지. 자기도 할머니가 있었다면서. 그 뒷날부터는 잠 잘 잤어요. 세상에. 아유, 지금 이제 조금 상황 지나니까 어르신도 마음이 좀 놓이신 상태에서 통화하니까 웃음도 나오시고 하지만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유인경 평론가님 그 해당 경찰관님도 자신의 할머니가 떠올랐나 봐요, 세상에. 그렇겠죠. 할머니도 떠오르고 직업적인 사명감도 있다고 하지만 이 할머니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전화를 안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뭐 그만한 일로. 저도 한번 그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119 구급대에 실려간 적이 아이고, 있는데 그래. 고마워서 지구대에 전화를 해서 음료수라도 갖다 드리겠다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해당 경찰관이 저도 할머니가 있어서 그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할머니도 그 경찰과 직접 통화를 한 후에야 마음의 빚을 조금 내려놓아서 이제야 겨우 잠이 드셨다고 하는데 제가 꼭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해당 경찰관의 성함은 네. 부산 북부경찰서 김동희 형사님입니다. 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런 형사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꼭 세금 제대로 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승자 어르신도 해당 경찰관 분과 통화하신 김에 뉴스파이터 제작진과 한번 통화해 보려고 네. 연락 드려 봤어요. 통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 근거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나와야 되는데 형사라서 좀 미안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그 인터뷰는 거절을 하고 이 뭐 그냥 선행 자체만 좀 봐주시면 좋겠다. 세상에 마음도 참 선하신 분이에요. 네. 경찰이 범인 잡아서 언론에 나와야 되는데 뉴스 파이터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로 나오는 건 쑥스럽다는 거 얼마나 참 선하시고 마음이 착하신 분이에요. 그래도 모든 유인경 평론가님 덕분에 전국에 계신 분이 아시게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부산 북부경찰서 김동희 형사님 덕분에 정말 대한민국이 온기가 훈훈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